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사 내용이 어떤 부분이 나와주고 있냐면, 이 러시아 선주사와 계약했던 이 수주 금액 자체가 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4조 8,500억의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뭐 재무적인 측면이나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약세를 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즈베즈다라는 러시아 선주사가 있습니다. LNG 열척하고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런 주가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금 관련된 이야기도 좀 논란이 있는데, 이 선수금 800만 달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코스피 시장에서 3,000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주도주가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조선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일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적인 흐름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주가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 관련된 계약 건수 있죠. 이 부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만큼 주가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배주다죠. 이 조선사가 삼성중공업에게 발주했던 이 공급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거래량을 볼 때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매집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금일하고 어제죠. 어제 외국인의 매집세가 좀 많이 들어와 준 상황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의지에 대한 모습은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배주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완성선 건조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청으로부터 수주한 블록 그리고 기자재 공급이 취소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러시아 제재 위험을 감안해서 착수하지 않은 일감들이며 이번 건으로 매출에 대한 공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매출 공백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분은 나중에 뭐 이 부분이 민감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시장의 좀 지배적인 의견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분이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2019년에 NGC죠. 5척. 그리고 2020년에는 LNGC 10척, 2021년에는 셔틀탱커 7척이었습니다. 앞서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수주한 이 LNG 운반선 5척용 블록 기자재는 이미 이 제작을 마쳐서 인도를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공시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 호선은 2020년과 2021년에 수주한 17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설계 공정 중에서 발생한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서 착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투입한 원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획했던 매출에 공백이 생긴다거나 이 충당금을 전입할 일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삼성중공업이 해당 이 공사를 수주하면서 소취했던 이 선수금이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싱가포르 중재 법원을 통해서 해결한 사항이죠. 그리고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한 충당금 또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다. 그래서 러우 전쟁 이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일을 좀 감안을 해보면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 가능성도 낮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업황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단일적인 FLNG 계약 건수다. 자, 이런 하반기에 증시 주도주 가능성이 조선주가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세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단일적인 이슈가 좀 과대 해석되면서 이렇게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동 리스크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뭐 11월 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니다 다를까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지휘관이 폭사하고 이스라엘에 겨냥했다. 뭐 최대 규모 다시 말하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기록하기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이 학교를 이미 침공을 했죠. 자, 그래서 이란이 바로 헤즈볼라랑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공격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는 게 어떤 팩트적인 사항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자체가 조선주에는 사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전날 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주아이아 공습을 단행을 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인 이 압둘라 같은 4명이 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 발사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환율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런 정세적인 분위기가 지속이 되며 환율 역시 2024년 4월에 기록했던 1,400원 구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 이탈을 하지만 조선주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유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세도 들어왔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원유 재고량 자체가 사실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냐? 결국에는 어제였죠. FOMC 결과값이 나오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사실 1회로 3회에서 1회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존재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많이 해석이 되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동성이 원유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원유 공급량 자체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유가가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6월 30일 날 나오게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자,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오죠.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완화에 3일째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바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3,000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증시 최대 취약점이던 부동산 경기가 5년 만기 대출 우대금 금리 인하 그리고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면 내수 소비 촉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미국의 외 지역에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승에 대한 주도주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조선주를 뽑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더라도 16배 수준입니다.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저점권이다. 그래서 충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 가격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진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조선주로 하반기 수급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세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계약, 오늘 지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이 지배주다의 불록, 그리고 기자재 공급 계약 해지 통보 때문에 우려감이 좀 확산된 모습, 좀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래량을 봤을 때 저점 매수세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간이 기회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의 흐름상 보도록 할 텐데, 현재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1선 구간에 이탈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21선 구간에서는 이런 매물대나 그리고 지지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에 21선에서는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앞서서 확인을 해봤지만,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외인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이 지배주다 관련된 이슈가 과대 해석이 되면서 어떻게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동향은 장이 끝나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연기금과 사모펀드다.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집세로의 어떤 전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다시 주가의 어떤 트리거에 대한 모습을 받아주면서 재차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연기금 사모펀드는 과연 언제 어떤 매집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이신 매각 대금부터 해서 수주잔고 측면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때 가면 아마 수주 목표를 뭐 달성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뭐 수주 목표에 뭐 60% 달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같이 동반이 되면 조선주로 수급이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세적인 부분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유가는 상승하고 또 환율이 오르면서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선주로 다시 한번 관심이 몰리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반기, 상반기죠. 또 후판 가격 협상 결과값,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후판 협상에서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삼성중공업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반사익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